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희 방송까지 포함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자, KFX 1호기, CJ 1호기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KFX는 이제부터 본게임에 들어갑니다.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의 동북아시아 상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 패권 경쟁 FC31과 F3의 한판 승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부터 제가 쫙 정리해드리면 1990년대부터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국. 그런데 2010년 최초로 스텔스기인 J20, 그러니까 젠20을 공개했고요. 2017년 전력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 FC31의 그냥 영상이 아니라 비행 영상이 공개가 됐다가 비행 영상.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9월에 중국의 유명한 소셜 미디어죠, 그 웨이보라고 여기에 이제 FC31 스텔스기 움직이는 시험 비행 영상이 공개가 됐다는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인구에다가 이제는 자본력까지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젠20에 이어서 FC31까지 두 종류의 스텔스기를 동시에 개발, 배치 또는 개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 두 종의 스텔스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도 같이 미국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영상이 있다니까 우선 보실까요? 우선 제작사가 밝히고 있는 그 사양을 좀 보면 이 FC31은 길이가 17m에 폭 12m 크기이고, 그러니까 중형급 전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무장 같은 거 탑재하지 않은 공허 중량, 이거는 13.5톤 정도인데, 여기에 각종 무장, 그다음에 연료 이런 걸 탑재한 최대 이륙 공량은 28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많으신 무장 탑재량의 경우는 약 7톤 정도. 그러니까 우리 KFX하고 좀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최대 속도는 막 1.8이고, 전체적인 성능은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인 FA-18 슈퍼 호네트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아까 영상 보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뭐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뭐가 특별히 떠오르진 않는데 예. 무지하게 익숙한데요, 이거? 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요 사진에 보십시오. 어? 밑에 게 우리 공군도 갖고 있는 F-35인데요. 예. 정말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같은 데서 성형외과 같이 다닌 건지. 아니, 각도도 비슷해, 이게. 각도 이런 뭐죠? 이게 조정석 칵핏이라 여기 각도나 이런 여기 게. 보면 이제 주날개, 그다음에 그 후지꼬리 날개, 그리고 앞에 이제 공기 흡입 부분, 맨 앞에 이 레이돔 부분, 여기 이제 레이돔이죠. 요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했죠. 우리 다 가렸죠. 우리 KFX 할 때 이거 다 가렸어요, 이거. 그리고 이 앞에 캐노피, 예. 이 조종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율, 각도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흡사합니다.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큰 차이는 뭐냐? 엔진이 F-35는 하나지만 FC31은 두 개다. 예. 쌍발 엔진이다. 그거 말고는 상당히 많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빼박이라고 합니까? 예. 빼박 수준의 이러한 이제 전투기를 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저도 이번 그 사천 KFX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레이더미가 그냥 코끝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정말 이거 보안 정말 엄청 신경 썼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 요게 이제 보면 이 안에 A사 레이더들이 들어있는데 예. A사 레이더의 뉘어진 예. 각도가 이게 스텔스 성능과도 직결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보안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레이덤의 이 각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
KF-X 찍을 때도 막 신신.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건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게요. 네. 저 같은 문외한은 누가 앞에 보겠습니까? 뭐 날개에 뭐가 달렸나, 뭐가 어디 막 들어가나, 어디 무장창이 열리나, 뭐 엔진 이런 건 보고 있었는데 다 중요하겠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각도가 비슷하다. 그럼 이거는 이게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이거 중국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베꼈다는 얘기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빼박이란 말씀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근거 있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네. 될 수 있겠죠. 뭐 세상에는 우연히 각도가 아마- 그 최고 보안 상황의 각도가 비슷할 수도 있다. 우연히. 시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비슷하게 예.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과학자 맞으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과학계 우연은 많습니다. 아주. 그러나 이제 정황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일단 2014년에 이제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FC-31 전투기를 처음 시제품을 드러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경악을 하게 됩니다. 예. 당연히 F-35와 똑같기 때문에 경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스노든 기억나실 거예요. 에드워드 스노든. 네. 뭐 이렇게 위키릭스 공개한 사람이죠. 예, 공개한 네, 사람. 기밀 미국 공개한 정부라든가 사람. 온갖 것들의 이제 기밀을 다 해킹해가지고 공개한 사람인데 NSA 이제 통신감청 자료 이거 다 공개해가지고 파문이 컸죠. 그렇죠. 예. 미국의 NSA 요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비밀 문서를 통해서 중국이 해킹으로 전투기 설계에 관련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해 갔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스노든이. 이 문서에는 중국이 지난 2007년에 해커들을 동원해서 미 방산업체인 유명한 그 락히드 마틴의 전산망을 해킹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그 F-35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다 가져갔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름이 어떤 젠 글이 많이 하잖아요. 중국 비행기는요. 근데 FC30은 무슨 뭐 FC 서울, FC 바르셀로나도 아니고 이게 이거 이름은 어떻게 돼요? 뭐 좀 다른 개념입니까? 젠 시리즈하고. 네, 다른 개념이죠. 이름은 이제 뭐 중국 전투기는 사실 중국 공군에 납품되는 전투기는 다 이제 J하고 숫자 조합명으로 되는데 여기서 J가 뭐의 약자냐면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게 제이가 젠이라고 뭐죠? 얘기하는 그게 네. 우리 선멸할 때 쓸 섬자 있죠. 다 죽일 섬자. 선멸전 할 때 네. 적들을 선멸하자 뭐 그렇죠. 이걸 그 선멸이요. 그게 다 죽일 섬이거든요. 이게 이거 상당히 무시무시한 한자군요, 그게. 되게 다 죽일. 그냥 확 쓸어버린다 이거. 죽일도 아니고 다 죽일이에요. 야. 그게 이제 J로 온 겁니다. 네. 중국 제식의 경우에는. 근데 FC는 지금 F는 파이터고 전투기의 파이터고 네. C는 차이나를 합성한 단어라서 아직 이제 이거 일종의 제조사 모델 코드인 것이고 왜냐하면 아직 중국군에 배치가 안 됐기 때문이죠. J-20은 이제 배치가 돼 있지만 FC-31은 아직 한 건도 수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J-31이 아직 되지 못한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민해방군이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제작사인 이제 선양항공기 공사가 자기들 투자를 통해서 지금 만든 전투기이기 때문에 예. J가 안 붙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J-20과 F-31은 이거 뭐 개발사가 다른 이게 따로 가능한 보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FC-31도 한때 젠 31로 많이 이제 표기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바뀐 건데요. 여간 이 중국도 이 항공기 전투기 회사가 큰 회사가 두 개 있어요.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이 있듯이 중국도 그 말씀하신 선양 항공기 공업이라는 이건 영어로 SAC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청두 이 항공기 공업 이건 CAC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거의 라이벌 비슷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하신 젠20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중국 주력 전투기 중에 하나인 젠10 같은 경우는 이 청두 항공기가 이제 만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선양 항공기 공업 같은 경우는 이 소위 주력 전투기와 그다음에 그 새로운 스텔스기 전투기도 실전 배치된 거는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거 아주 뛰어난 걸 만들 수 있어. 우리도 밥값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측면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이 FC-31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모양은 진짜 딱 봐도 정말 익숙한데 그러면 그 안에 내용까지, 그 성능까지도 이렇게 모방이라든가 해야 될까요? 이거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성능은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F-35도 이길 수 있다. 그 업체에서는 뭐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실제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적어도 외형상 볼 때 그 5세대 스텔스기 그런 요건들은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까 원수님 말씀하신 이 미국 록히드 마틴을 해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덕을 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간 이 보면 기본적으로 이 형체가 이 스텔스기 형상을 갖추고 있다는 게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에이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제니10에도 이제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이 돼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TR 모듈 숫자인데 그 제니10보다는 좀 전투기 크기도 작고요. 그래서 레이더도 이 TR 모듈 숫자가 적은 이런 것을 장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다만 F-35가 보면 우리 전에도 다뤘지만 각종 첨단 센서들을 갖추고 있고 여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제 분석 처리하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센서 융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이런 능력은 아마도 못 갖추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F-35 같은 경우는 다스라고 그래서 이 사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도 있고 당연히 이제 강력한 에이사 레이더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조종사가 한눈에 보기 쉽게 대형 이 조종석에 이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전투기고 그래서 F-35가 그 전에 나온 전투기를 훨씬 능가하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전투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보면 FC-31 같은 경우는 이 전자과학 조준 장비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ILST라고 이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식별이 안 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이제 FC-31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또 다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엔진. 엔진은 직접 만든 겁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 국산하죠. 메이드 인 예. 차이나인 건 맞는데 이제 바탕이 러시아제 RD-33 엔진을 국산화한 그런 중국 입장에서 국산화한 방식이고요. WS-13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추력은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버너 기준으로 RD-33은 18,000파운드 추력인데 WS-13 엔진은 22,000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디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중국이 이제 엔진 신뢰성 문제가 항상 있었잖아요. 뭐 전투기뿐만 아니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중국이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아주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돈이 이제 많으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지난 2016년에는 8조 원 이상을 투자한 항공기 엔진 전문 업체를 출범을 시켰어요. 8조요? 그리고 이제 이미 5년 정도 지난 상황이니까 좀 성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엔진 신뢰성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어떤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한 번씩 그 대륙의 실수라고 뭐 업체를 대표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성비가 튀어나오죠 진짜. 이 성능도 그렇고. 좀 몇 개 갖고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기적적인 것들을 창출해내는 또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쉽게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보게 되죠. 그렇죠. 재료 실수 갑자기 뭐 갑툭 튀한 게 아니라 분명 뭔가 이렇게 투자도 있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사실은. 네. 네. 자 그러면 그 외에 또 어떤 성능들이 있는지 또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관심사가 무장 능력 무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보면 그 중국 전투기들 갖고 있는 대부분 무장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그 제작사가 밝힌 이런 이제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스텔스기니까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죠. 이 내부 무장창 안에는 4발 정도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다른 뭐 폭탄이나 이런 것들 뭐 2톤 정도의 무장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F-35도 마찬가지지만 스텔스 모두가 해제가 되면 날개 밑에 이제 파일론에 무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외부 무장 파일론 한 6개 정도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5톤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5에서 7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리고 중국은 원래 또 이제 과장도 좀 심하니까 F-35 물러거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네. 그거는 솔직히 좀 믿기 어렵고요. 그래서 좀 과장됐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또 중요한 항공전자 장비,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이제 그 F-35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다만 이게 또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게 항상 이 중국 무기들이 강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격이 싼 맛. 예.
계속 가성비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네. 전에 FC-17이라는 전투기 경우도 굉장히 싼 거로 많이 어필이 됐었는데 여간 제작사에서는 이 양산 가격이 한 7천만 달러 정도 될 거다 얘기를 한다는데 그 이하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라고 얘기한다는데 7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800억 미만이죠. 그래서 이게 정도면 F-35가 전에보다 많이 싸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1,000억 원 미만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한 30% 정도 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KF-X는 사실 이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KF-X와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약간 뭐 비싸든지 말든지 뭐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여하간 관심은 많으신 거죠? 예. F-35에 대해서 예. 네. 어차피 뭐 별 신경 안 써. 나는 KF-X만 잘 된다 이건 아니시죠? 비싸거나 말거나 무슨 뭐 엔진이 잘 움직이거나 말거나 뭐 결함이 있거나 말거나.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쿨하시네요. 예. KF-X를 워낙 제가 저기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약간 스텔스기 중에는 그래도 싼 편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사실 KF-X 진짜 많이 관심 가실 것 같아요. 그 비교하는 내용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른 스펙에서도 이 KF-X하고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작 앞으로 이제 KF-X가 4.5세대 전투기로 시장을 개척해 가야 되는데 뭐 딴 게 아니고 바로 이 F-31을 우리가 정말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소위 마니아들 사이에, 리스너 사이에 막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뭐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성능은 KF-X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나은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그 5세대 스텔스기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은 F-35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네. 외국에 수출도 되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 수출되니까 이제 F-35밖에 없는데 미국은 F-35가 이 고도의 스텔스 관련된 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나라나 팔질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우방국에만 팔다 보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F-35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그다음에 자기 우방국을 많이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웬만하면 중국은 미국보다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FC-31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KF-X하고 경쟁할 수 있다. 물론 KF-X를 수출할 대상국과 중국이 수출할 대상국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할 나라가 소위 중국이나 북한과 가까운 이런 나라들에 수출하기는 우리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꼭 이 수출 시장이 겹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좋은 예가 아까 말씀드린 JF-17인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같이 개발했는데 이게 생긴 거는 뭐 4세대 전투기로 보기엔 좀 빈약한 이런 전투기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FA-50 비슷한 건데 여기에 보면 뭐 온갖 첨단 레이저 유도 폭탄에 미사일에 공중 구비 기능까지 같이 뭐 이런 전투기가 뭐 몇천만 달러, 뭐 5천만 달러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뭐 이란, 남미, 아프리카 뭐 이런 데까지 막 수출을 추진한 이러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수출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네. 혹시 KF-X 말씀하신 대로 좀 차이가 나네요. 그 수출 대상국이. 진짜 이란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절대 이란에 수출 못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해군 납품을 위해서 중국 자체 내에서 젠 20과 F-31이 경쟁 중이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제 중국 하면은 뭔가 군대에서 이제 정부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띡 보내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상명 뭐 왠지 하달 이런 거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계속 얘기 나왔지만 지금 두 개 회사가 각각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붙은 건데 이 해군 납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 항공모함 함재기가 지금 시급합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항공모함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항공모함들이 새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J-15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항공모함 함재기로. 지금 보시는 이제 이건데 이거는 사실 자체 개발이 아니고요. 이게 눈썰미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그 구소련 시절에 수호이 33이라는 기체가 있는데 예. 그 프로토타입 2기를 입수해서 이제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눈썰미 정말 있으셔야겠네요. 프로토타입을요. 우와. 예. 프라모델 만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죠, 그런 거. 네. 아, 하나하나 다 하기 때문에. 그러게. 외형이 좀 더 진짜 각인되셨겠네, 그분들은. 그렇죠. 예. 수호이 33은 이제 동구권에서 최강의 함재기로 불리던 기체죠. 중국의 이제 원래 계획은 이걸 이제 사가지고 수호이 33을 러시아에 사가지고 이제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 함에다가 실으려는 거였는데 러시아가 안 판다고 한 거죠. 판매를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중국이 그 이전에도 그 수호이 27을 불법 복제해서 무단 복제했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안 팔겠다고 해버렸고 결국은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자체 개발도 그렇게 실제로 자체 개발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나오게 된 건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전투기가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최대 중량이 33톤이나 돼서 이 항모 탑재기 중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 그건 단점이네요. 단점이죠. 뜨기 예. 힘들다는 얘기니까요. 착륙하기도 힘들죠, 심지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겉모습만 비슷하지 엔진 힘도 떨어지고 비행 제어 시스템도 부실해서 사고도 자꾸 나고 사고도 이제 항모에서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게요. 예, 부분에서.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실 이제 양산 중단 발표까지 했고 이런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새로 나오는 항모들은 예전에 랴오닝함이나 이 산둥하고 달리 그건 이제 다 스키 점프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새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캐터펄트로 이제 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기체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투기가 필요해서 지금 이제 두 대가 경쟁이 붙은 거죠. 예. 오늘 그 주제인 FC-31 그러면 자체 중국인의 경쟁에서 어떤 승산이 있습니까? F-31이 함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선 제니시보다 작고 가볍다는 데 있어요. 네. 우선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이 돼야 되니까 너무 크고 무거우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원래 말씀하신 제니시 무게가 무려 37톤이나 되는데 F-31은 이보다 중량이 무려 얼마가 가볍냐? 12톤이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죠. 그 무게를 3분의 1 뺐어요? 12톤이 거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길이도 중요한데 길이도 FC-31이 제니시보다 3m가량이 짧기 때문에 이 좁고 짧은 이 갑판, 비행 갑판에서 이착륙해야 되는 이런 그 함재기 특성을 감안하면 FC-31이 일단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선양이 보면 그 젠15 계열의 또 함재기, 해군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또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전투기 함재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성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험이 중요한데 반면에 청두는 함재기와 같은 해군용 전투기는 개발 생산한 경험이 아직 없다고 그럽니다. 예, FC-31 말씀드린 나름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함재기로서의 딱 목표 정해놓고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FC-31 해군화 작업, 이거 F-35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많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항공모함 탑재용 함재기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좀 튼튼해야 돼요. 짧은 거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캐터펄트에서 싹 어떻게 보면 그 던지는 거 아닙니까? 패총 쏘듯이 이제 그 다음에 짧은 거리에서 또 착함을 해야 되고요. 어레스팅 기어라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착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체가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튼튼해야 되고 기어도 당연히 튼튼해야 돼요. 잘못하면 똑 부러지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당연히 날개도 접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바다에서 작전하면 염분, 이 해수 염분에 의한 부식이 굉장히 의외로 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에 그 해병대 그 상륙 공격 헬기 얘기할 때도 그 소위 그 머리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양화 작업이라고 그래서 그 염분에 견딜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런 그 작업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정 보완이 돼야만이 함재기로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소위 공사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네, 그렇군요. 예.
정말 이렇게 국가가 세월을 걸고 투자하는 전투기 산업인데요. 이 비싼 이 전투기를, 이 섬세한 전투기를 민간인에게 아주 싸게 판매한, 이거 싸게 이럴 일이 근데 실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프라모델도 아니고 진짜 전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본방야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상공을 가로지르는 전투기의 자태는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요. 우리 집에도 딱 저런 전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과거 펩시는 마케팅 전략으로 자사의 음료를 마시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700만 포인트를 모을 시 퇴역 전투기를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내건 적이 있죠. 이는 밀떡 소비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엄청난 포인트를 모아서 펩시에게 전투기를 내놓으라 소리친 대학생도 등장했었는데요. 결국 해리어 전투기 대신 다른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었죠. 이렇게 아무리 잘 나가는 대기업일지라도 군에서 사용하는 실제 무기를 주는 것은 무리입니다. 콜라를 들이부어도 안 됐건만 과거 진짜 군용 무기들을 염가 처리까지 해가며 민간인들에게 판매한 적이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때는 1991년 3월 독일 동베를린 지역에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간 본 적 없던 특이한 할인 행사가 열린 건데요. 독일판 아나바다인가요? 장난감 판매 아니고 가구 판매도 아니고 이 특이한 행사장의 정체는 바로 군용 탱크와 전투기를 판매하는 장터였으니 당신이 찾는 물건이 탱크냐 아니면 미국이냐 하는 전대미문의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각종 군용 물품과 탱크 3,000대 그리고 미그 15, 21, 23기 등이 품목으로 올라 있었죠. 무기를 진열해서 파는 것도 신기한데 더욱 특이한 점은 판매되는 무기의 핵심 요소가 다 제거돼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행사장의 주 고객층은 군인이나 방산 관계자가 아닌 저 같은 또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돈만 있다면 누구든지 땡처리된 가격으로 군용 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불법 판매는 아니냐고요? 주최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소련. 소련 무역부가 직접 주도하고 가격까지 매긴 합법 오브 합법이었죠. 잠깐, 행사장이 독일 동베를린 지역이라면서 판매처는 소련의 무역부라고? 소련이 왜 독일에서 무기를 팔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모두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었던 독일은 통일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동독을 자신들의 위성 국가로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놔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소련 내 극심한 경제난은 독일에게 기회로 다가왔으니 지난 시간 우리나라 불곰 사업을 소개하며 소련이 여러 나라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소련의 위기에 당시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을 상대로 통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했죠. 마침내 독일은 통일의 기회를 잡았고 독일이 통일되자 베를린 지역에서 주둔 중이던 소련군은 자연스레 철수 수순을 밟았는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돈도 없는 소련인데 기존에 있는 무기를 들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려면 운반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에 독일은 어차피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도 했겠다. 소련이 무기를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죠. 소련 입장에서는 운반비도 안 들고 외화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인 셈이죠. 이리하여 소련은 비교적 저렴하게 내놓은 무기들을 팔아치웠고 독일은 철군 군인들의 주거 마련 비용까지 더해 소련에게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하게 됐는데요. 민간인들에게 염가 처리로 판매된 군용 무기, 그 내막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독일과 소련의 야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옛말일 뿐 오늘날 민간인이 군용 전투기나 탱크를 구매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헉소리 나는 가격도 문제지만 기술 및 기밀 유출 차원에서도 개인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었으니 영국의 경우 군용 물자를 퇴역시키면서 민간에 불화하기도 하는데요.
2014년 영국의 인터넷 경매 업체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거래가 이루어져 화제가 됐었죠. 거래자는 영국 공군이었고 판매 품목은 해리어 GR3 전투기와 토네이도 F3 전투기였습니다. 이는 각각 우리 돈 1억 8,840만 원과 6,414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해리어 GR3의 경우 고급 외제 승용차에 비교하자면 B사의 7 시리즈 혹은 S클래스 가격에 판매된 셈. 게다가 고물이라기엔 언제 다시 날아도 이상하지 않은 찐 군용기였죠. 경매사는 전투기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왔으며 장래에 다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엔진을 구매하게 된다면 다시금 하늘을 날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인의 전투기 작동 상상만으로도 위험해 보입니다만 이 리얼리티 때문에 밀떡들은 더 열광했을 것 같네요. 실제 영국 경매업체에서는 전투기와 무기들을 낙찰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의 부유한 밀리터리 마니아들 그저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전투기는 고사하고 미사일이나 총 등의 구매가 위법인데요. 혹시라도 자동차 가격이라는 말에 혹해서 경매를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국내 반입 시 경찰서로 직행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래 또 사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이거 사시겠습니다, 솔직히 사라고 하면. 저는 정말 그런 기회만 있으면 사고 싶어요. 의외네요. 네. 지금 그 사모님과 동의 받으신. 제가 이게 없어서 그렇지 네. 기회만 주어주면 제 꿈 중에 하나가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임채무 선생님처럼요. 네. 모브랜드처럼. 네. 임채무 원원랜드 한번 원원랜드 한번. 맞습니다. 근데 임태모 선생님은 워낙 돈도 많이 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것도 없지만 참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저는 정말 여건만 되면 그 기회지면 정말 살 거예요. 그렇군요.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많은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밀리터리 이 게임 CD 하나 사시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때로는 이거 약간의 거짓말도 해가면서 사야 되는 상황이 그 형편만 되면 사시겠다. 약간 농반진반인데 제가 여행 다니다가 예. 예를 들어 저 강원도 홍천에 여기 다니다가 저런데 좀 밀리터리 테마파크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데도 있어요 사실. 네. 원쌤께서는 프라모델 좋아하십니다만 이제 실사이즈 1대1 비율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B52가 나오면 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기는 없을 것 같고 특성상 미국 거니까. 파크 커일리겐 같이 하셔야겠네. 혼자 하지 않는 근데 마음뿐이지 B52를 살 돈도 없지만 놓을 데도 없고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AK47 역시 가벼운 거 하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 기념관에도 B52가 있잖아요. 전쟁 기념 그 땅이 사실은 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지만 서울 도심에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몇백 개의 무기가 있어요. B52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B52 사서 기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상당히 지금 그러게요,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 진전이 되신 것 같은 계획이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포기하지 말고 될 수도 있다. 저는 놓을 데가 없거든요. 국방부 출입하시면서 전쟁기념관 꼭 들렸다 가시죠. 이건 내 꿈이다. 이거 내가 만들어 보겠다. 네? 역시 몇 년 동안 호흡을 맞춰 보라는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F-35의 개발비가 진짜 많이 들었을 텐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FC-31이 이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와, 미국도 F-35 같은 걸 만들어도 그 해킹 그건 진짜 못 막나 보죠? 참 해킹을 막는 건 정말 어렵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해킹 시도도 굉장히 뛰어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100% 그게 확인이 된 것이냐는 약간 이제 의문의 여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F-35의 개발비가 원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1년에 이제 미국 정부하고 록히드 마틴이 초기 계약한 거 규모만 해도 2,000억 달러, 그러니까 220조 원이었죠. 와.
그리고 이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이 각각 적게는 1억 1천만 달러에서 최대 2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 F-35 프로젝트가. 그리고 10년 넘는 개발 기간에 각종 결함 수정하고 추가 요구 사항 반영하면서 또 다 합쳐가지고 이제 총 비용이 1조 4천억 달러, 1,500조 원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뭐 몇백조, 천조 하니까 지금 천조. 실감이 잘 안 되죠. 드디어 이제 천조가 나왔습니다. 네. 천조가.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것을 중국이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가져가서 이렇게 일종의 짝퉁을 만든 거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옆으로 좀 간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2018년 6월에 미국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중국은 기술 도둑질의 표본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거 그냥 말이 아주 그냥 뚜렷하네요.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애둘러도 아니고 그냥 바로 직진해 버리는데 그렇죠. 그냥. 예. 저는 이제 인용한 것뿐입니다. 미국의 얘기를. 예.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탈취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통상 전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압박을 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보복 면에서 중국이 결코 어려운 나라에 지지지 않죠. 네. 우리도 좀 당한 적이 있잖아요. 아우, 그렇죠. 예. 중국 외교부는 이제 지난해 경고를 했는데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 레이시온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왜 대만에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 업체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한 적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우리가 첨단 물자를 만드는 핵심 소재인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히토류는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뭐 얘기하고 그러지만 F-35 같은 이러한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핵심 원료라고 하고요.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한 대에 히토류가 무려 417kg이 들어간다고. 많이 합니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지 않죠. 예. 그리고 여기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 생산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이게 중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 점점 목소리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히토류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히토류의 무려 80%를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바게닝 칩이 이제 으로서 히토류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까지 하여튼 뭐 장난 아닌 건 맞긴 한데 이게 진짜 이 중국이 이렇게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게 좀 완전 근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예. 뭐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일치월장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중국의 군사 기술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2020년 7월부터 기존에 없던 그 추력 편향 제어 장치를 장착해서 고도 공중 기동이 가능해진 개량형 J-20B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 1월에는 이제 J-20의 2인승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J-20 첫 비행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제작한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네. 전투기 뮤직비디오. 아니 이거 오피셜인 거죠? 그 중국 군에서 무슨 뭐 공개 영상 무슨 뭐 실험 영상 뭐 이게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중국이 보면 무기 군사 관련 의외로 뮤직비디오들이 꽤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중국의 탄도 미사일 중에 부대 중에 여군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어요. 예. 물론 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미모 여군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그런 것도 심지어 미사일 부대가 그런 그렇군요. 건 있습니다. 예. 뮤직비디오를 통해 공개했어요. 여기에 이제 2인승 J-20 4대가 비행하는 모습이 짧게 포착이 됐는데 네. 지금 뮤직비디오가 준비가 됐거든요. 보시면서. 음악 틀어주세요. CCTV에서 하네요. 이렇게 봐서는 이제 어느 게 2인승이고 2인승인지 바로 눈에 보이진 않는데 예.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저기 뭐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건가요 지금? 도색도 좀 다양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그러네요. 비행기, 전투기 이 도색도 보면 몇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음악이랑 이 전투기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옛날에 뭐 탑건 영화 같은 데 나오고 그런 이게 요 딱 그 장면이네요. 네네. 두 개의 자석이 있는 J-20 개발은 사실 뭐 전자전이라든가 중국 공군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큰 발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냥 뭐 두 사람이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격용 무기를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또 개량이 됐고 강력한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전투기와 폭격기의 두 가지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진화를 한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미 공군에 대한 중국 공군의 그럼 기술 격차가 어떠냐? 큽니다. 큰데 줄어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예산 압박에 또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와는 상관없이 또 자금력이 자유롭습니다. 운용이. 그래서 지금 이 타임에 이제 기술 격차를 좁히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또 미국에서도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 이제 러시아에 아직 엔진 기술을 중국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미국하고는 기술 경쟁이 불가능해도 어쩌면 먼저 6세대 전투기 전력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마저 미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중국의 공군력, 와, 이렇게 비약적으로 막 상승을 합니다. 지금 뭐, 젠 20도 뭐 2인승이 막 나오고요. 근데 어떻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한 번에 되죠? 그 뭐 당연히 이제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건데 이 중국 공군 목표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전략 공군 건설인데요. 과거에는 뭐 해군도 그랬지만 이제 국도 방어형이었는데 이제는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우리가 이제 공방 겸비라고 한자로 표현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거죠. 1991년에 걸프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중국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한테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그때 우리가 이제 영상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군들이 최신 전자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라크의 방공망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비시켰고 또 해안에서 한 300에서 500, 400km 정도 이상 떨어진 그런 해역에서 이제 항모 함재기를 출동시키고 호위함이라든지 핵 잠수함에서 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해서 정확히 쪽집게 타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희생자를 내면서 단시일 내에 승리를 해서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91년이니까 벌써 31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은 상당히 미국보다는 낙후돼 있는 이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안 되겠다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게 공군으로 이제 부상이 된 거고 그때 걸프전이 아시다시피 이제 공군력이 많이 부상이 됐잖아요.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또 쪽집게 타격을 해가지고 무력화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먼저 한 게 뭐냐면 구소련하고 러시아로부터 이 수호위 계열 전투기를 이제 대량으로 들여오는데 예를 들면 1996년에 수호 27 전투기를 200대를 라이센스 생산, 면허 생산을 하기로 계약을 하는데 그때 비용이 진짜 얼마 안 되는 지금 보면 2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이제 좀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이런 라이센스 생산에서 나온 게 바로 젠 11입니다. 그리고 이 젠 11도 또 개량형 젠 12B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노력들이 토대가 돼서 결국은 이제 10여 년 전인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한 공군력 균형이 전에는 대만하고 중국하고 뭐 숫자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질적으로는 대만이 앞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중국 쪽으로 확 키우는 이러한 이제 전환점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공군력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동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입니다. 자, F-35 스텔스 전투기 146대 운영한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F-35 운영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일본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작해 주시죠. 이제 일본은 그래요? 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나 성능으로나 이제 5세대 이상을 목표로 인간이 탑승하는 스텔스기 비행에 성공한 네 번째 국가가 된 거죠. 이 기술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이제 F-22 랩터에 적용됩니다. 일본 기술 대단하긴 했네요. 뭐 기술 공유를 함께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진행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좀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공유하자. 일본에 압력을 가한 거예요. 야, 너네 혼자 하지 말고 우리랑 꼭 같이 해야 돼. 압박을 한 겁니다. 소스 코드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다. 40% 일이 미국 업체에 돌아가도록. 이거 살벌하네요.
6세대. 와, 6세대 F3. 야, 이거 좀 궁금해지는데요. 인간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건담이라든지, 네? 그 마크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F-35가 있는데 F-35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